1월에 거래가 12건이나 터졌어요. 놀라운 것은 경정역의 이제 우측에 위치해 있는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폭이 40%가 넘어요. 매물 자체가 아예 7억 4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믿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리스크가 큰가를 감안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아파트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주 좀 최대한 많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테스트 겸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오늘 이제 여러 지역들을 나누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그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거의 비슷하게 내용을 다시 녹화해서 올립니다. 첫 라이브 방송에 좀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어설픈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 매수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좀 이런 아파트들 관심 가져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지역 말고 그런 언급했던 단지 말고 최대한 많은 단지들을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낙폭이 컸던 단지들이 일단 지금 바닥 다지기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경우는 핵심 입지, 또 대단지 아파트들의 경우는 거의 지금 서울 수도권 다 통틀어서 대단지일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낙폭이 크고 대단지인데 입지가 좋은 곳들, 이것은 서울에서 해당이 되고 또 수도권에서도 이제 요지의 신도시들, 뭐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서울의 좀 수도권에서도 외곽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축이 좀 많아요. 신축 단지들, 준신축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주 만족도는 있는데 가격 대비 저렴하다라는 부분이 거래를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들을 오늘 최대한 많이 훑을 거니까 좀 보시고 관심 단지들은 순위를 정해서 1, 2, 3 순위 정도까지 정해 놓으셔야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들어가는 물건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단지만 보시고 계시다가는 매수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서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먼저. 서울은 제가 그동안 뭐 노원구 거래량 많았던 노원구, 송파, 그리고 강동, 그리고 성북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 딱 짚을 지역은 그 월계동이에요. 월계동에 보시면 미미삼이라고 있습니다. 미미삼. 여기 재건축 아파트죠. 그래서 사실 투자성이 강한 단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가격 반등 폭이 이렇게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저가 거래된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거래기는 해요. 가격대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5억 천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6억 중반 정도 가격대라고 했을 때 6억 한 4,700에 지금 거래된 게 있으니까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분명히 반등의 그림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좀 단기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미미삼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고요. 이만큼 투자 수요들이 좀 괜찮은 입지다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대가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볼 곳이 어디냐면요. 제가 그동안 좀 잘 안 짚었던 단지들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오늘은 공덕을 한번 가겠습니다. 마포. 좋아하시는 지역인데 뭐 여기는 대부분 마레프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공덕에서는 지금 이 공덕역 주변에 거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덕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거래가 몇 건 나왔고요. 위에 이제 공덕 레미안 3차 지금 거래가 좀 나왔죠. 그리고 공덕 레미안 4차도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짚어드리는 단지들은 아마 바로 얼마 안 돼서 반등이 가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짚는 곳들 중에 아직 그래프가 이렇게 확실한 V를 그리거나 U를 그리지 않았다 이러면 물건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호가가 이미 벌써 올라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긴가 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도 괜찮은 찬스가 아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다는 그림이 확인되지 않는 곳들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덕 일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서대문 짧게 보면 이편한 세상 신촌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도 거래가 나왔지만 20평대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말부터 해서 쭉 거래가 이렇게 조금씩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UW 모양의 이렇게 반등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그동안 잘 언급드리지 않았던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는 목동을 보통 생각하실 텐데 목동은 워낙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지금 언급드리기에 적합하지 않고요. 거래가 의외로 많이 터진 것이 있습니다. 목세나입니다. 목세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단지가 3,000세대가 넘죠. 대규모 단지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12월부터 거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연말에 좀 거래가 계속 있었고 1월에 거래가 12건이나 터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완만한 V자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U자를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에도 3건의 거래가 터졌고 추가적인 거래가 이제 실거래가 찍히게 되면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 신월동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도 지금 그렇게 약간 반등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뭐 철산이면 자이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가격이 이미 반등해서 뭐 굳이 언급드릴 필요 없습니다. 추천드렸던 아파트예요. 기존 영상 참고하시고요. 광명역으로 갈게요. 광명역에 보면은 뭐 플래닛 대시양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V자, U자 그리고 있습니다. 서밋 플레이스도 이제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요게 이렇게 반등의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명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에 거래가 6건이나 나오면서 U자 그리고 있어요. 자, 광명 봤고요. 확장성이 있는 자리고요. 나중에 이제 뭐 여기 그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지역적인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양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안양은 사실 평촌 많이 생각하시지만 만안구 볼 겁니다. 만안구에 보면은 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 있어요. 메가트리아. 4,20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지금 이제 거래가 아주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한 건 그리고 이제 1월에 4건 거래가 잡히면서 이렇게 니은에서 조금 위로 꺾여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슷한 거래 몇 번 나오면서 바로 V자로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안양 삼성 레미안도 역세권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조금씩 꾸준히 잡히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지가 좋으면 연식이 좀 있어도 거래가 나온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한 2,000세대 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이 있을 거고요. 안양에서 어디로 가느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쪽 화서 수원 쪽으로 내려갈게요. 화서도 지금 거래가 개별적으로는 거래량이 꽤 많아요. 근데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화서역 주변으로 단지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화서일 때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동탄이죠. 동탄인데 동탄 가기 전에 병점 먼저 볼게요. 병점 가면은 병점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병점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죠. 이제 입주 이제 1년밖에 안 된, 이제 2년차 이제 되는 거죠. 2년차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저가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은 병점역의 이제 우측에 위치해 있는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의 흐름인데요. 병점역 센트럴 허브시티 여기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지었고 여기 아파트가 이름이 다른 아파트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기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꽤 많았고 지금 1월에는 9건이나 거래가 있었어요. 단지가 뭐 1,500세대 정도 되는데 9건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완만한 U를 그리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남수원, 두산이라든지 여기 V자 그리거나 U자 그리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지금 일단 뭐 좋은 신축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들도 찾지만 역세권에 입지 좋은 곳에 가성비 좋은 구축 아파트도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정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다 V자 반등하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주공 1단지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병점에서 내려오면 바로 화성에 동탄이 있죠. 동탄 이 신도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시범단지인 우포하는 뭐 워낙 지금 계속 거래가 나오면서 이미 V자를 그린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동탄 1신도시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송동을 잠깐 보면 뭐 여기 지금 거래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신도 브랜뉴 같은 경우에도 V자 그리면서 뭐 연말 연초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많이 나오면서 V자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비마을 동탄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막 한 6건씩 한 2달 사이에 터지면서 V자가 나오고 있고 서해그랑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탄 이 신도시는 굳이 많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10원 단지 중심으로 요 일대 다 가격 많이 올랐고 반등해서 많이 올라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산천동이라든가 여기 산척동이라든가 요 호수 일대라든가 다 그러니까 그 동탄 이 같은 경우는 사이드 양쪽 사이드 자리들 좀 끝자락에 걸려있는 단지들만 좀 아직은 그 힘이 없고 주요한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다 이미 가격이 반등곡선 그리거나 바닥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탄까지 봤으면은요, 더 내려가지 않고요. 이제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뭘 관심을 좀 보시면 좋겠냐면 호매실 같은 데를 좀 보자는 거예요. 호매실도 이 규모가 입지가 이제 뭐 나중에 신분당선 라인이 들어오는 이런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매실 보시면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 보시면 바닥 거래치고 이렇게 U자 올라오고 지금 뭐 거래가 계속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호반 서밋 수원도 지금 이렇게 V자 그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요. 옆에 극동 스타클래스도 보시면 뾰족하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지금 요 일대는 뭐 센트럴타운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저기가 거래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저가에 거래할 수 있는 신축, 살기 좀 쾌적한 아파트들 거주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서울 스타일스만 해도 고점 시세가 막 6억 7천에서 거의 7억을 바라본 상황에서 지금 4억 중반까지 내려왔으면 한 2억 이상 빠진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매력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갭이 많이 줄어요. 지금 뭐 전세가율 자체는 이제 좀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매가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갭 자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폭이. 그러니까 그 갭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를 끼고라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안산으로 넘어갈게요.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경부 라인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바깥에 있었을 지역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도 지금 분위기 다른데요. 특히 이제 초지역을 볼게요.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제가 말씀드린 거, 대단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초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호선 그리고 서해선 그리고 이제 그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 세 개 노선이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신안산선이 연결될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보통 이제 신안산선 중앙역 들어오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그 광명역에서 그 이렇게 쭉 광명역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이 시흥시청역 이쪽을 거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내려옵니다. 광명역에서 중앙역으로 하나, 그리고 시흥시청역을 거쳐서 초지역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두 개 노선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는 무려 4개의 역이 지나가게 되는 엄청난 이제 입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어떤 그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탄탄하고 좋은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 단지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계속 바닥을 쭉 치고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금 1월 달 들어서 거래가 4건 나오고 2월에도 지금 한 건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V자 그림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지금 보시면 24평이 5억 6천, 뭐 5억 1,800, 5억 이렇게 지금 가격대가 5억 초반대 가격 거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잠깐 보면 지금 24평이잖아요.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은요. 현재는 거래가 이제 5억 6천에 찍혔고 5억 1,800에도 찍힌 게 1월 말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 매물은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나오는 게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5억 5천인데 저층 5억 5천에 저층 나오는 거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5억 8천으로 넘어갑니다. 그 저층도 5억 8천의 매물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가 아예 다 이제 바뀌어서 올라가 버리게 돼요. 이제 대부분은 5억 중반에서 높게는 7억까지도. 물론 이거는 매도자분들의 바라는 가격이지만 이 가격에는 매도하려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제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겠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5억 6천의 거래가 찍혔지만 이제 저층 5억 중반 정도 찍는 거 외에는 다 5억 후반대에서 6억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이외에도 뭐 지금 메이저타운 에코 단지라든가 다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죠. 프로지오 파크도 그렇게 되고 조금 올라가서 라프리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V자 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산 초지역 봤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시흥으로 갈게요. 시흥. 시흥 가면은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 은계지구가 있어요. 아까 우리 호매실처럼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그 전철 노선이 들어간 거 아니긴 한데 그런데 거래는 많이 나왔습니다. 은계 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 하고 있고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센트럴 타운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다 지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V자 모습 그려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서해선 내려오는 곳에 시흥, 은계, 어반, 리더스 이런 아파트들 보면 거래량이 많이 확인되면서 이제 이렇게 반등하려는 어떤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흥 이렇게 보면은 그 시흥을 또 다른 시흥이 있죠. 어디냐면 느낌은 좀 시흥이 아닌 듯한 시흥, 바로 백옷입니다. 백옷도 시흥으로 들어가죠. 백옷 신도시. 백옷 신도시도 뭐 호재가 많이 있었던 것들이 좀 무산된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말이 많지만요. 그래도 이 가격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션뷰 나오는 백옷 신도시 SK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거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격이 V 반등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끝에 여기 베르디움 센트로 하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11월부터 7건, 4건, 2월에만 4건의 거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확 떨어지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시세가 거의 8억에 육박하는 8억에 넘어갔던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평균 8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지금 거래는 뭐 5억 초반에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잡혔다 보니까 한 3억 정도의 일단 차익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3억 싸게 산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많고 그런 분위기이고요. 자, 그래서 시흥까지 봤어요. 지금 뭐 거의 서울 수도권 외곽에서도 거의 거래들이 다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어디인가요? 네,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송도고 요 이쪽으로 이 시흥 백오 신도시랑 마주 보고 있는 자리가 논현동이라고 있습니다. 논현동. 인천 논현동 일대에 보면은 여기 하나꿈에 그린 메트로 단지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다 대규모 단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W 모양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지금 연말부터 해서 한 거래가 10건 이상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지금 이 평형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옆에 지금 하나 꿈에 그린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 지금 다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도 거래가 많았고요. 인천을 하면 드릴 얘기가 많은 게
송도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단지라고 말씀드려 왔고, 거래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마리나베이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확 늘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많이 이제 바닥을 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109 그리고 809의 거래량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송도는 워낙 좋은 자리고 공급이 많아서 또 바닥을 치더라도 가격 반등이 빠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 그 송도 외의 지역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루원시티나 청라는 항상 말씀드렸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도 여전히 거래가 많고요. 청라는 잠깐만 볼게요. 네, 청라가 아니라 루원시티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 보기가 좀 그런 게, 이제 연식이 좀 있는 루원 이편시장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0년인데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연말 뭐 3건, 그 다음에 1월에 8건, 2월에도 3건인데 아직 실거래 신고 안 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요거 더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원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가 상당히 많았죠. 8건, 10건, 지금 11월부터 해서요. 그리고 12월 5건, 12건, 1월에 12건이 나왔고 2월에 4건.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위에 뭐 후반 베르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는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 아래로 이제 들어오는 청라 역시 그런 분위기 따라서 지금 거래가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라 뭐 베르디움 14단지라든가 거래량 나오신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가격이 조금 반등할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호반 베르디움 4차라든가 이런 단지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아직 거래가 많이 안 터진 곳들 가보시면 호가가 올라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거래가 확실하게 찍은 곳보다는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라 봤고, 인천은 의외의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라나 루원시티, 송도는 워낙 좋은 자리라서 당연히 시세가 먼저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에서도 이 송도 말고 위쪽에 뭐 동춘동이라든가 연수동이라든가 요 일대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구월동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규모 단지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보시면은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려는 모습 보이죠. 이게 지금 당장은 바닥이 아직은 어딘지 모르겠다는 느낌 들 수 있지만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폭이 40%가 넘어요. 이거는 조만간 바로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40%.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 반등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부평 일대라든가 뭐 부평 금호타운 7호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거래가 조금씩 바닥치고 가고 있고, 이제 이쪽에 삼산타운이라든가 이런 자리들도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인천이 공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회복이 참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래도 많이 나오고 회복이 반등 어떤 신호들이 빨리빨리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천 보면 그 다음으로 볼 곳이 시간이 별로 없죠. 볼 곳이 어디냐면 풍무 가볼게요. 풍무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도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35%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지금 풍무 푸르지오도 반등을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5억 중반 뭐에서 한 이제 뭐 5억 중반 이상으로 거의 뭐 4억 거래까지 4억 중반까지 거래가 나왔었던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빠진 가격에 좀 아주 이례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5억 정도에서 5억 한 지금 중반 6억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조금 연식도 좋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이게 더 새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5억 후반에서 6억대 가격이 찍히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가격대가 5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막 나오다가, 그래서 완만한 U자를 그리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풍무는 이렇지만 김포에서
이제 한강 신도시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반등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걸포북변에 있는 오스타 파라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아직은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려면 조금의 더 거래가 좀 찍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역들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자, 강을 넘어갈게요. 강을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일산이에요. 일산보다 먼저 볼 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볼 게 운정입니다. 운정 신도시. 그 동탄 2신도시 가면은 우포환이 있고 운정 신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힐푸아가 있어요. 힐푸아. 여기 힐스테이트, 센트럴 프로지오, 아이파크 요게 세 가지가 이제 운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라고 해서 힐푸아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거래가 바닥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프로지오도 마찬가지고 아이파크도 그렇고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흐름이 뒤에 운정 신도시 일대로 전체적으로 다 퍼지고 있진 않지만 현재 운정 신도시 파주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까지 짚어보고요. 자, 건너가서 휙 넘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의정부로 갈게요. 의정부. 의정부도 이제 경기도 중에서는 가격이 힘이 좀 많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좀 보실게 여기 이 의정부에서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 연식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신일 유토비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많이 안 빠졌으니까 거래가 많이 찍히진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의정부역 지나서 위쪽에 금호지구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들이 나름대로는 쾌적한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나오면서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더 볼만한 게 뭐냐면 이쪽에 그 밀락지구라고 있어요. 교통 여건은 좋지 않아요. 뭐 탑석이나 이런 자리들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조금 아쉬운 교통 환경을 갖고 있지만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거래량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밀라 프로지오 잠깐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뭐 3건, 2건, 1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V자 그리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쪽으로 가면은 자, 밀락 엘리트 19단지 여기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막상 매물을 찾아보면은요 이제는 요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여기는 되게 낮게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는요 4건, 4건, 3건, 4건, 2건. 그러니까 다른 곳들보다 이 막대 그래프가 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았던 거 비교해서 적게 보이는 것이지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만간 이렇게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스코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거 환경은 괜찮은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정부 봤으면 이렇게 거꾸로 내려올게요. 내려오면은 저쪽에 진접 있어요. 진접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좀 많이 이제 외곽지에 있는 지역인데요. 4호선이 간다는, 그래서 4호선 역세권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4호선 역세권 진접역에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이 지금 뭐 4억 중반 이렇게 거래가 좀 나오면서 매물 가격이 4억 8천 평균 가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래가 막 6건이나 잡혔어요. 1월 달에. 그래서 4억 2, 3천 뭐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내려오면 이쪽으로 남양주죠. 남양주 중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곳이 이 별내선 들어가는 자리들 보면은 지금 가격들이 많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해서 거래량도 많았고 이렇게 U자 그려주고 있고요. 메이플타운 같은 경우도 거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6건, 1월에 6건 나왔으니까 요게 이렇게 U자로 올라갈 지금 상황인 것이고, 롯데캐슬도 마찬가지 이미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내려오면 다산 이편한 세상 자해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좀 많죠? 여기 조만간 반등하겠죠. 다산도 마찬가지고요. 다산 이편 세상 다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있고, 여기도 매물을 잠깐 볼까요? 지금 34평이 6억 8천, 7억 초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제가 보여드려도 7억 5천, 시작이 7억 4천으로 시작해요. 지금 거래는 6억 8천, 7억 1천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매물 자체가 아예 7억 4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호가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더 나오는데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호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가격이라도 잡겠다. 7억 한 뭐 초반 중반에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원래 시세는 이게 9억 5천 거의 10억을 바라보는 가격대에 있었어요. 최고가는 10억에 찍혔었고 그래서 지금 9억 5천인데 뭐 지금 7억 초반 이렇게 된다면 2억 정도는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 8호선 벌레선 개통되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려올게요. 이쪽으로도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꽤 나오면서 가격 반등하려고 지금 이제 약간 어떤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싸게 사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좀 바닥을 막 지금 내리꽂고 있을 때 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늦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내리꽂히고 있고 거래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빨리 매수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아파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고 많은 분들이 미국이 아직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몇 차례 올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고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의 가장 악재인 변수는 바로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 시장 역시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상황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은 그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 똑같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뭔가 사느냐, 사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항상 어떤 것이 더 리스크가 큰가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시장 시세가 한 30-40% 정도 바닥에 더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내가 뭔가를 산다면 좀 더 빠지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지 않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리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차피 어딘가 다 불안 요소는 있고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엇이 나한테 조금 더 리스크를 덜 안겨주느냐 그걸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의 손실도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